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영양소별 소화 과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입, 위, 소장, 대장으로 나눠서 각 소화기관에서 어떤 소화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했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관점을 바꿔서 녹말,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화 과정을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면 우리 소화관에 해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놨습니다. 각 소화관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의 명칭을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요 제일 윗부분은 입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은 위가 표현되어 있고요. 위 다음으로는 소장, 그리고 그 아래는 대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각 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의 이름을 그림 위에다가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바로 침입니다. 이 소화액 속에 소화효소들이 들어있어요. 참고로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인데 그 아밀레이스라는 명칭은 이따가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 과정을 이 아랫방향으로 표현을 할 때 그때 녹말의 첫 번째 소화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아밀레이스를 적겠습니다. 여기에 아밀레이스를 적었다면 요 같은 라인에 있는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갈게요.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위액입니다. 위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입니다. 잠시 후에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특히 소장의 첫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는 십이지장이라고 부르죠.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두 개의 소화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개즙. 참고로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고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이 십이지장으로 분비됩니다.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지방의 유화작용인데요. 지방의 유화작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또 다른 소화효소는 이자액입니다. 이자액은 이자에서 생성되었다가 이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는데 이자액 속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모두 들어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장 자체에서도 소화액이 생성되어 분비되는데 그 소화액의 이름은 장액입니다. 장액, 소장이니까 장액. 이 장액은 영양소에 최종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의 길이는 깁니다. 한 5에서 7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긴 소장을 음식물이 거치면서 충분히 소화되고 최종적으로 소화된 다음에 최종 소화된 산물은 소장을 거치면서 꾸준히 흡수까지 이루어집니다. 소장을 거치면서 흡수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장을 거치면서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음식물 속에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의 60-70%가 수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몸 안으로 흡수시키는 대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대장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반죽을 해서 되직하게 만듭니다. 되직하게 만든 요 남은 찌꺼기들은 여기 끝에 구멍을 항문이라고 부르는데 항문을 통해 이렇게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요런 덩어리가 빠져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대변 또는 똥이라고 부르죠. 대변 또는 똥은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녹말,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3대 영양소의 모습을 3대 영양소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녹말은 자, 여기 육각형으로 표현된 요 덩어리 하나하나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포도당들이 결합해서 녹말을 형성합니다. 녹말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고요.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면 결과적으로는 요 연결 사슬이, 연결 결합이 여기 그리고 여기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산물은 포도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세포 내부로 흡수되는 형태도 포도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단백질로 넘어가시면 서로 다른 모양과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의 기본 단위가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에요. 기본 단량체가. 우리 생명체가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한 20여 종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다 라는 의미에서 모양과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덩어리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요 결합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면서 각각의 아미노산 단량체들로 분해되는 것이 최종 분해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은, 자, 우리가 지방을 좀 더 정확하게는 중성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그림에서 요 덩어리가 중성지방 한 분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은 물과 섞이지 않죠. 우리 몸은 거의 다 물로 이루어진 환경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지방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성지방 한 분자와 또 다른 중성지방 한 분자, 그리고 또 다른 중성지방 이렇게 3개, 4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중성지방들은 붙어있다 뿐이지 요 사이에 어떤 화학적 결합을 형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요 하나가 중성지방인데요. 이 중성지방을 이루는 요 위에 좀 네모난 부분은 글리세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3개의 꼬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지방산입니다. 중성지방 한 분자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분자가 결합한 덩어리가 중성지방 하나입니다. 요만큼이 중성지방 한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방들은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성지방 한 분자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될 때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자, 요 색깔로 해볼게요.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지방산 2개만 똑똑 떨어져 나오고 요만큼이 한 덩어리인 상태로 나중에 최종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를 우리는 이따가 적을 거예요. 모노글리세라이드 또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지방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두 분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소화효소가 작용해서 이렇게 분해시키려면 그 전에 중성지방 한 분자 다닥다닥 붙어있던 거를 일단은 떨어뜨려 주어야 하는데, 이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쓸개즙이고,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지방의 유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 조금 어려웠죠? 아래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요만큼까지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녹말, 단백질, 지방이 소화관을 거치면서 어떻게 분해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녹말은 입에서 처음으로 분해가 됩니다. 입속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밀레이스의 작용에 의해서 녹말은 요렇게 포도당 두 개 단위로 요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육각형 하나, 육각형 두 개, 한 번 더 육각형 하나, 육각형 두 개, 이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엿당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녹말은 1차적으로 입속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입속에 음식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지 않고 그냥 삼켜버립니다. 따라서 녹말이 입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100%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따가 내려가면 소장에서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작용을 합니다. 소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아밀레이스는 남은 녹말을 엿당으로 다시 분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위에서는 어떤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소장의 첫 부분에서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들어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아밀레이스의 작용에 의해서 한 번 더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아직 분해되지 않고 남았던 녹말 덩어리가 엿당으로 한 번 더 분해가 됩니다. 자, 엿당의 개수를 더 많이 그려주었어요. 엿당으로 한 번 더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소장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장액을 만나는데 이 장액 속에는 엿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그 이름이 말테이스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여기는 그냥 엿당 분해 효소라고만 적어보겠습니다. 장액 속에 엿당 분해 효소라는 최종 분해 효소가 들어있고요. 이 엿당 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어디가 끊겨지냐면은 요 결합이 끊겨집니다. 요 결합이 끊겨져요.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엿당 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요 결합이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녀석들이 나오냐? 육각형 모양이 단독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육각형 모양의 단독 덩어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녹말은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 장소가 소장이죠. 소장에서 포도당의 흡수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로 넘어가 볼게요. 입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단백질의 첫 번째 소화작용은 위에서 일어납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 속에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고요. 이 소화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이 단백질을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더 작은 단백질 조각을 만드는데 이 더 작은 단백질 조각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짜리 한 가닥.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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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네모짜리 또 다른 한 가닥.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자, 폴리펩타이드는 작은 단백질 조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려요. 이 작용을 하는 게 펩신이고요. 이 펩신이 이런 분해 작용을 하려면 염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는 위액뿐만 아니라 염산도 같이 분비가 되면서 이 펩신의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소장의 첫 부분 12지장으로 가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누구냐? 이름이 트립신입니다.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면 이 폴리펩타이드를 어떻게 자르냐? 아미노산 3개 단위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요 3개짜리 덩어리가 생기고 때로는 2개짜리 덩어리도 생깁니다. 3개짜리 덩어리를 트라이펩타이드, 2개짜리 덩어리를 다이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주 작은 단백질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주 작은 단백질 조각으로 잘린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한 조각. 네모, 네모, 네모 한 조각. 또는 동그라미, 네모 한 조각.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아미노산 3개짜리 또는 2개짜리 단위로 잘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장을 따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장액 속에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일명 이름이 펩티데이스인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백질 최종 분해 효소라고 써보겠습니다. 단백질 최종 분해 효소. 펩티데이스라는 단백질 최종 분해 효소는 장액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모든 아미노산 한 개 그리고 또 다른 아미노산 사이의 요 결합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모난 아미노산, 동그란 아미노산, 세모난 아미노산, 또 네모난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요. 최종 분해되는 장소가 소장이죠. 아미노산이 소장에서 생성되면 소장에서 흡수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방은 입과 위를 그냥 거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소장의 첫 부분인 12지장에서 첫 번째로 겪는 일은 쓸개즙을 만나서 중성지방 다닥다닥 붙어있던 것들이 한 분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분자 떨어지는 작용을 우리는 지방의 유화라고 부릅니다. 1차적으로 지방이 유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소화 효소가 접근해서 얘네들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의 첫 부분에서 또 만나는 애가 누구냐면 이자액입니다. 이자액 속에는 라이페이스라고 부르는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라이페이스가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 아까 위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자, 지방을 요렇게 절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하나 결합된 요 덩어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지방산 두 개가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이때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하나가 결합된 요 덩어리의 이름이 뭐냐? 모노글리세라이드 또는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적을게요. 모노글리세리드.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녀석은 각각 뭐였냐? 지방산이었습니다. 지방산 두 개. 요런 식으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 분해 과정이 좀 간단해요. 이것이 최종 분해이고요. 이 작용이 소장에서 일어나고 흡수 역시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영양소의 흡수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정리할 텐데요. 참고로 최종 분해된 산물 중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혈액 속에 포함되면서 흡수가 되게 되고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온몸에 혈관 말고 림프관이라는 것이 뻗어 있고 그 림프관이 가느다래진 암주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흡수돼서 림프관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녹말, 단백질, 지방을 중심으로 소화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화 기관별로 어떤 소화액이 생성 분비되는지, 그리고 그 소화액 속에 어떤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우리 복습 삼아서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 하나 하겠습니다.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액 같은 색으로 형광펜 칠해 볼게요. 이자액 속에는 3대 영양소 소화 효소가 다 들어있죠. 녹말 분해 효소 아밀레이스, 단백질 분해 요소 트립신, 그리고 지방 분해 요소 라이페이스는 이자액에 들어있던 소화 효소였습니다. 자, 장액은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해 볼게요. 장액 속에 들어있었던 소화 효소는 영양소에 최종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녹말에는 엿당 분해 효소가 말테이스라는 엿당 분해 효소가 장액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단백질로는 단백질 최종 분해 효소인 펩티데이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이미 최종 분해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액 속에 들어있는 효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최종 분해된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지방산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몸을 순환하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